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 명절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올해 설 명절은 내일부터 그러니까 주말까지 치면은 6일이나 되는 긴 설 연휴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들뜬 기분으로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명절이 특히나 반가운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그럼요. 예. 자녀를 기다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다림은 벌써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올 설에는 보고 싶었던 분들 그리고 고마웠던 분들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마당에서도 오늘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모셨죠. 맞습니다. 예. 반갑기도 하고 특히나 올해 정말 큰 활약이 예상되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전 세계에 광주의 맛을 알리고 계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셰프죠. 안유성 명장 모시겠고요. 그리고 올 가을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 양궁의 대표 선두주자인 김성은 감독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정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네.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패널 두 분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자,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설 명절이 왔습니다. 두 분 어떻게 명절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설 준비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세뱃돈 준비하는 것이 설 명절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세뱃돈을 이제 주려고 마음 먹으면은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다 보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일괄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뱃돈에 사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복되고 건강하고 이 덕담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세뱃돈을 주면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는 사람은 의미를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은 액수를 생각하죠. 말씀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미 이제 세뱃돈을 받을 나이가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김산호 씨는 아직도 세뱃돈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아, 주면 받을 받죠. 수 있죠. 주면 받죠. 저 받을 준비하고 있어도 됩니까? 진짜요? 네. 그래야 아니 감독님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명절하면은 세뱃돈도 그렇고 명절 선물도 그렇고 이런 주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과하지 않는 이런 그 마음의 표시 네. 명절답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좋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명절 얘기를 시작해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 따뜻한 열린마당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을 먼저 모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안유성 명장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호남 최초 대한민국 조리명장 16대 조리명장 안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뭐 원래 바쁘신 분이기도 하지만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금 그 인기를 실감하는데요.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네. 목욕탕에서 스킨로션 앞에서 이렇게 사인해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목욕탕에서 스킨로션 앞에서 이렇게 사인도 하고 그리고 정말요? 몇 개월 전에 그 로또 5천 원짜리가 맞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바꾸러 가야 되는데 다 알아보시니까 창피해서 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정도입니다. 정말요? 저렇게 돈 많은 양반도 로또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 목욕탕 앞에서 사인하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서로.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물론 이제 지난 가을 즈음에 그 요리 프로그램에서 경영 때문에 워낙 또 붐업이 됐었는데 또 네. 최근에는 우리가 또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또 우리 그 유가족들, 자원봉사자들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안유성 셰프가 가서 한 봉사 활동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네. 근데 그 우리 국민들 마음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마음은 거기 가 있는데 대신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음식 봉사를 하고 이러니까 더욱 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막상 가서 어떤 일부터 도와야 되는지 저도 막막하고 그럼요. 그 가슴이 메어져서 일단 가봐야겠다.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능이라고는 이 음식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김밥을 좀 말아서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게 네네 김밥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200주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요. 그 김밥을 전날부터 못 드시고 식사를 못 하시고 유가족들 한 분이 한 번 딱 베어 무시더만은 맛있네요 그래요. 근데 가슴이 얼마나 먹먹하고 뭉클해졌는가. 아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곁에서 음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네, 그냥 가셨는데, 어떤 일 예. 어떻게 가야 되는 그 방법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봤는데 아 제가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밖에 없으니까 가서 해야겠다 하고 다음날 또 준비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1월 1일 김밥을 날 갖고 가셨는데 그 다음 네. 날은 전복죽을 준비를 네,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떡국을 1월 1일이어서 떡국을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먹는 김이 좀 불편하실 것 같고 맞아요. 소화도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전복죽이 좋겠다. 조금이라도 드시면은 기운을 날 수 그럼요. 있는 네. 음식이 전복죽일 것 같아서 네. 전복을 좀 많이 넣고 진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1000인분을 만들어서 줬더니 그날은 식사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네, 식사를 많이 하시고 기운도 많이 차리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뿐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한 것들을 방송에 보도가 이렇게 되니까 호남 요리하는 호남 기능장 협회, 그다음에 조리사 협회, 그리고 외식업을 하시는 김밥집 사장님은 또 주먹밥을 준비해 오시고 다들 십시일반 마음이 전달이 돼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광주에서 전라남도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다 모여서 심지어는 서울에서 흑백 요리사들까지도 내려와가지고 맞아요. 예. 같이 준비를 하니까 음식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음식에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날 절실히 느꼈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선한 영향력이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뉴스로도 전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감동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 수습에 힘쓴 소방관분들 그리고 경찰관분들을 위해서 나주곰탕도 이제 대접을 하셨어요. 그날 비도 오고 굉장히 추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고 현장과 공항은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고 현장에 계신 분들, 소방관, 경찰, 그다음에 과학수사대 이런 분들은 식사를 거의 못 하시고 김밥하고 라면만 한 며칠 동안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따끈한 국물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나주곰탕 끓이고 또 그날도 또 우리 호남 기능장협회 회원들하고 십시일반 다 모여서 이렇게 해서 또 준비를 했더니 지금 곰탕을 네. 직접 준비하고 계시는 네네 사진이시군요. 거기서 직접 끓여가지고 직접 준비해서 일단 곰탕은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속에 들어갔을 때 조금 풀리고 그래서 소방관 한 분이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같았다. 그래서 한 5일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식사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SNS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과 또 아픈 마음이 또 다시 그렇죠. 그 생채기가 또 드러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유가족 분들 그리고 거기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참 그 음식하는 분들에게는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이런 나눔의 미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가서 봉사하는 거 뉴스를 통해서 저도 이제 접했었는데요. 사실은 저러한 그 훈훈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음식의 어떤 그 맛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재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셰프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얼마나 음식을 그 맛있게 하느냐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이 없으면은 음식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에서부터의 그런 맛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니 한때 그 저도 운영을 하셨죠. 식당을 좀 경영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안 셰프님하고 저하고는 10여 년 전에 이 상무지구에서 같이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었고요. 저는 그때부터 너무나 그 마음이 품성이 좋으셔서 그때부터 제가 팬이었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안유정 셰프님 저기 축제장에서 한번 뵀었어요. 저희 그러세요? 공연하고 우리 셰프님 요리하시고. 아. 네, 그때도 뵀었는데 저도 친분 있어요. 그래, 남아있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이 요리하시는 분들 보면 네. 풍성한 마음만큼이나 손도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안 셰프님 어때요? 손 굉장히 크시죠? 짠. 아니, 손은 작은데. 조그만데 이 마음이 마음이 크고 넓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음식을 이렇게
하시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음식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님도 그 지나가는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나 뭐 밥 한 끼 드시고 가시죠 하고 이제 식사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 호남인의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여기에서 밥 한 끼 먹고 가고 어려운 사람들 같이 나눔과 그 베품이 우리 호남인들의 또 기질이 그러한 네. 마음들이 다 이 마음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 복권을 사시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네. 네, 근데 그 마음이 다 이렇게 또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 또 준비한 음식들이 다 한식이에요. 네. 사실 일식 전문 셰프신데 네. 어떻게 좀 한식으로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배우고 어머님이 이제 6월 달 되면은 토굴에 가서 젓갈 사고 신안에 가서 소금 사고 뭐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심부름하면서 장애에 가서 뭐 사와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이 한식집을 했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식을 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언젠가는 내가 그 일식 중에서도 남도 일식이라든가 남도 초밥, 남도 생선에 남한의 이 남도에 있는 풍성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를 남한의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꿈들이 좀 컸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실현하고 있고 어머니의 그런 음식을 하시는 DNA를 물려받아서 지금 일식뿐만 아니라 일식은 어떻게 보면 그 큰 베이스에 불과하고 남도 요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식은 기본이지만 네. 거기에 가장 깃들여 있는 정서는 남도의 정서다라고 이제 그렇죠. 표현을 네. 하셨는데, 네.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요리를 하고 장사를 하시면 가업을 물려받기에 그렇죠. 마련인데 예. 지금 보니까 18살에 일식을 배우려고 서울로 가셨어요. 그렇죠. 굳이 그래서 일식, 예. 나주에서 목사골 나주에서 어머님이 이제 식당을 크게 하시면서 이제 곰탕집도 하시고 식당도 하셨는데 규모가 좀 컸어요. 그래서 2층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어렸을 때 욕심에 이제 내가 성공해서 일식을 배워가지고 오면은 저 2층에다가 일식집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86년도, 88년도 그때가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 외식 산업이 한식만 있다가 외식 산업이 네. 확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일식의 호텔이나 이런 데서 일식이 그 요리 중에서 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급여도 제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힘들게 그 일식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손님 이제 다 나가시면은 그 방석 깔고 거기에서 숙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자고. 거기에서 이제 방석 이불 삼아서 자고 이제 이러한 세월을 뭐 3, 4년 이렇게 했었죠. 저 얘기 다 들으려면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힘들게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 일식도 일식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호남의 음식, 남도의 음식에 주목받는 이유가 발효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유명한 셰프들이 우리 그 발효 음식을 배우기에 장, 고추장, 된장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만의 영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남도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잘 갖고 와가지고 전 세계의 음식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남도 음식. 이걸 제가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말이에요. 네. 그 서울로 가서 일식을 배우러 이제 가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식을 배우셨으면은 이 지방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서울이 시장이 더 크고 그렇죠. 그쪽에서 그 창업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그쪽에서 누군가가 창업을 하자고 권유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굳이 다시 이쪽으로 온 이유가 우리 있을까요? 감독님이 장사를 영업을 하셔가지고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식당만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급여는 이제 적게 받아도 되니까 유명한 식당에만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캐리어가 쌓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방장 그다음에 뭐 오픈하자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 광주에 특급 호텔이 97년에 딱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주방장으로 스카우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스카우트제를 받자마자 거절도 한 번도 안 오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남도의 음식을 이제 내 영역을 꾸릴 수가 있겠구나 하고 바로 와. 광주의 특급 호텔 주방장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꿈을 키우기 시작했죠. 남도 요리. 네. 그렇구나.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 셰프님이 광주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광주를 다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셰프님도 광주를 지키는 그 맞아요. 명장 아니겠습니까? 아주 대단하시고 광주가 정말 맛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맞습니다. 명장 최고입니다. 네. 그럼 자부심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실제로? 아,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기능장이나 명장님들을 모시더라도 광주의 음식, 호남의 음식이 우리 전체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 부분만큼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대를 이어서 저희 아들도 지금 요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요리 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제대로 일본에서 배우고 와서 네. 그 맥락을 가지고 그 실력은 가지고 우리 남도 음식을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대를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 광주 호남을 사랑합니다. 음식으로서. 야, 나중에 이제 아드님하고 라이벌 구도로 가시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아, 이 남도 음식을 사랑하시고 또 음식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진심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안 셰프님의 진심이 담긴 음식들을 좀 만나봐야 할 텐데요. 저희가 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사진으로 예. 만나봐야 되는군요. 사진으로 보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쉽습니다. 네. 저기 뭔가요? 저건 네.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생참치를요 해체했던 거고요. 와, 저게 네. 쉽지가 않다고 하던데. 저기 사진이 이제 셰프님이신 거예요? 네네. 그러세요? 근데 그 저기 참치가 사이즈가 얼마 전에 경매가가 일본의 쯔키치 시장에서 몇십억. 20억. 그쵸. 한 마리에 20억짜리. 한 마리에 25억. 예.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격이 안 나가는데 그날 서해 첫날 경매가가 맞습니다. 하면서 네.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경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셰프님이 광주에다가 저걸 또 새해 첫날에 큰 참치 하나. 그러겠습니다. 지금 좋을 것 같은데. 네. 저거는 이제 낚시꾼들이 잘 아는 뱅에돔이라는 뱅에돔. 생선이에요. 그래서 껍질이 쫄깃쫄깃하고, 쫄깃. 네. 아, 정말 맛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아, 남도 그거 초밥입니다. 유명한. 남도 초밥은 자연 송이도 들어가 있고요. 이야. 네. 저기 데코레이션 하는데 뭐 의미를 담아서 내시는 건가요, 매번? 아니 그 큰 의미는 없고요. 저기 지금 남도의 식재료를 이용한 그걸 음식을 초밥을 담기만 해도 저렇게 데코가 아,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네. 저렇게. 따로 데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남도는. 이거 뭔가요? 최근에 그 요리 경연 프로에서 나왔던 텐동입니다. 아, 너무 맛있겠어요, 진짜. 이걸 이제 텐동을 네. 제일 처음에는 안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요가 너무 많고 해외에서까지 이걸 드시러 오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네. 강주의 의미를 좀 두면 좋겠다 해서 상추튀김 텐동으로 제가 개발했습니다. 아, 저기 옆에 상추가 있군요. 예, 네. 그래서 텐동을 드시지만은 우리 오랫동안 옛날부터 먹었던 상추튀김을 싸가지고. 거기에다가 네. 싸서 드시면 느끼하지도 않고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 광주분 맞네. 맞아요. 분위기가 네. 그 약간의 그 입석대, 소속대 느낌인데요. 김성환 감독님 지금 녹슬 놓고 쳐다보고 계시네요. 정신 차리시고. 네. 아니 내가 지금 보니까 네. 저걸 이렇게 그 상추에서 싸서 먹으면 너무 사각사각하고 맛있고 네. 질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하루씩 쳐다봤네요, 저는. 네. 아니, 그리고 저기 어디 가야 먹을 수 있나요? 저 정말 먹고 싶어요. 네. 제가 이따가 운영하는 데서 먹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보기만 해도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런 사진들을 만나봤는데 네. 이 음식들 말고도 또 준비한 해오신 사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야, 이게 이거는 우리 어, 제 인생의 소울푸드 나주곰탕입니다. 어머니의 맛을 구현해 내셨나요? 네, 네. 아. 야. 그 양도 이렇게 한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날 끓인 것은 소진되면 안 파는 걸로 해서 좀 진하게 만들어서 진짜 제 안에 나주곰탕. 들어가 있는 고기를 잘 살펴보세요. 야.
냉면이요? 이게 또 네. 그 유명한 그 네. 평양냉면. 평양냉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북 분이셔서 어렸을 네. 때부터 그 평양냉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그 평양냉면을 만들어서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이제 만들었던 평양냉면인데 네. 광주가 사실 냉면의 불모지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냉면이 네. 안 팔리는 데인데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와 그 제대로 된 평양냉면을 재현해 보겠다 하고 만들었는데 사람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한 2년을 그냥 큰 영업이 잘 안 됐었는데 그때 김정은 맞아요. 북한의 네. 위원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평양냉면을 딱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그때 다음날 난리가 가서 났죠.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 유원지 같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장사하면서 그런 모습 처음 봤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 평양냉면은 가서 드셔보시면 어. 그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냉면이 아니라 되게 슴슴한 그런 아, 맛인데 네. 어머니께서 이북의 네, 네. 분이시라서 그렇구나. 아, 근데 예. 계속 사진으로만 보기도 하고 또 아까 네. 산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니 사진이 괴로워요. 너무 배고파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우리 뭐 명장님께서 있어요? 설마? 오늘 또 명절에 잘 어울리는 간식을 또 준비하셨다고. 네, 네. 진짜요. 반가운 얘기예요 정말. 네. 와, 예. 간식을 이게 뭐예요? 저희한테 주시. 이제 그 팥 양갱인데요. 양갱. 네. 정말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음식이고,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님이 오시면 이거를 전날 팥을 우려가지고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팥 양갱입니다. 근데 엄청 진할 거예요. 그래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탄양갱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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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근데 정성이 드셔보실래요? 많이 네. 들어가는 음식이라 제가 한번 이걸 먹어볼게요. 한 6시간, 7시간 동안 불 옆에서 지키고 누렇지 않게 이게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팥 앙금 그대로를 환천으로 해서 살짝 굳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직접 만드신 거라고 판 양갱을. 네, 네. 아니 근데 전 양갱 정말 좋아해가지고 많이 네. 먹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잘못 만든 거는 약간 푸석푸석해요. 그렇죠. 얘는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하네. 네. 그거는 차이는 동물성 젤라틴이 들어가면은 딱딱하고 푸석푸석하고 네. 환천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부드럽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그게 환천이 들어가야 돼. 환천이 뭐냐면 우뭇가사리를 이걸 말려가지고 한 건데 그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좀 해주세요, 감독님. 이거 먹지 보통 말고. 이게 네. 이 이제 양갱을 먹으면 달달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맞아요. 달기는 네. 한데 그렇게 심하게 달지 않으면서도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요. 그래 네, 맞습니다. 여기서 씹는 맛이 있네요. 아니 그리고 또 줘요? 아니 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를 직접 다 팥을 갈아서 다 만드셨단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갈라야지 이제 맑은 이 앙금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시판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너무 깊은 맛이 들어있는 판양갱이라서. 야, 네. 이것만 제가 전문적으로 팔아볼까요? 아니 진짜 이것만 줘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당 판양. 너무 맛있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양갱은 사실 집에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8시간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모두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떡국을 네.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비법 오, 알려주시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떡국은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많이 만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더 맛있습니다. 일단 떡을 30분 정도 불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떡을 국간장만 많이 넣으면 이게 이제 약간 국간장 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간장 반, 그다음에 참치액이나 까나리 액젓 반반 섞으셔서 네네.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짜지도 않고 그래서 떡을 조물조물 묻혀가지고 10분 정도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고기 그 떡국을 끓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소고기도 그 국간장 반, 그다음에 참치액이나 까나리 반 해가지고 반반 섞어서 한 10분 정도 놔뒀다가 마늘 넣고 놔뒀다가 조물조물해서 나중에 이제 볶을 때 네. 싹 냄비에다 볶아가지고 푹 끓여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10분 동안 불려놨던 우리 떡을 넣으면 네. 엄청 맛있는 떡이 돼요. 그거 떡이 쫄깃쫄깃해가지고 불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이게 진짜 이제 좋은 팁이다. 올 설날 떡국 끓이는 비법입니다. 아, 액젓으로 뭘 그렇게 적고 계세요? 뭘 적고 계셨어요? 네. 제가 사실은 아침에 떡국을 자주 먹거든요. 저도 좋아요. 근데 너무 저는 쉽게 그냥 해서 먹어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금같이 해야 제대로 떡국 맛이 나오겠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더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육수를 내거든요. 멸치 육수 같은 거. 멸치 육수도 되고 고기 육수도 되고 베이스가 다 틀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갈비탕 국물에 고기 육수도 넣어도 되고 한 3가지 버전으로 해서 본인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네. 육수만 넣으면 또 너무 진하니까 육수에다가 고기 육수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물을 좀 부어가지고 예, 같이 섞어서 하면 더 시원하게 산호 씨, 더 진짜 내가 좋은 팁이다. 언제 한번 그 음식 테스트, 그 요리 테스트 한번 할 테니까 언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내가 먹어줄게. 아니 나는 한번 끓여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뭘 먹어준다는 먹어주는 거야. 거 중요하지. 일없수다. 일단 세뱃돈 드리고 떡국 좀 드리고 나눔을 하는 그런 그래야 설명들 되겠네. 보내시고요. 네. 예. 자, 그나저나 안희정 명장 하면은 우리가 지난해 셰프라는 이름이 훨씬 더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네. 게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얘기를 안 할 수가 대단했어요, 없습니다. 정말. 원래 네. 유명하신 분이었지만 지난해 그 프로그램에 나가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근데 나갈 걸 거절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일 처음에 섭외 전화가 와서 저는 심사위원인 줄 알았어요. 심사위원인데 출전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던 거죠, 처음에? 예? 그래가지고 이런 넷플릭스 이런 예? OTT에서 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네. 그래서 근데, 예. 출연할 의사가 있으신가? 그러니까 심사위원인가요? 아니고요. 출전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한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까지 계속 안 한다고 출연 안 한다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야, 그 작가가 보통 사람 아니더라고요. 호남에서는 출전을 한 명도 안 하셨는데 호남 대표로 출전할 의향이 마세도시 또 뭔가를 살짝 잘 이게 포인트를 쫙 안 해. 그래서 그러면 좋다. 호남 우리 마세도시 호남에 있는 분이 한 분도 출전 안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출전하겠다. 출전하겠다 하고 딱 이제 그냥 출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현장에 가니까 PD, 작가 20명이 쫙 그 명장 심사 보듯이 쫙 있더라고요. 노트북 탁 들고 막 이렇게 뭘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기왕 거기까지 갔는데 뭐 출전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또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리 이렇게 서바이벌 판이 깔려 있으니까 제가 요리로 작도 한번 제대로 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PD가 그렇게 웃어본 적이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올라갔죠. 근데 너무 힘들게 촬영을 해가지고. 아니 요리 프로그램 나가는데 작두를 탄다고 얘기했으니 아니 너무 다 기발하다. 웃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남의 명예를 걸고 나가신 자존심을 막 그러니까. 긁었어요. 네. 아니 근데 각오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도 호남의 음식, 남도 음식 뭐 준비했는데 준비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이상한 족발 나오고. 그러니까 주제가 그때 맞아. 막 네. 리얼하게 네, 주제가 네, 정해지다 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실력 발휘도 못 하고 근데- 온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했죠. 근데 사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 나가신 거지만 이제 요리 경력으로 치자면 30년이 넘으셨잖아요. 아까 뭐 그렇죠. 심사위원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심사위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참가자로 참가를 하게 돼서 그러다 보면은 사실 나의 30년이 넘는 경력에 뭔가 잘못하면 사실은 조금 위험 부담이 그쵸, 크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게 가장 잃는 게 두려웠었죠. 나을 때. 네. 뭐 이걸 잘못하면 저의 업종에서 이렇게 많은 캐리어를 쌓고 명장이고 대한민국 명장인데 네. 여기에서 거기를 가서 괜히 잘못하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맞습니다. 거 네. 아니냐. 네. 근데 저의 마음속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도전 정신이거든요. 맞아요. 어떠한 맞아요. 상황이 생기더라도 도전해보고 어떠한 부분에서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제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일 이제 따가운 시선이 동료 명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볼까. 근데 나중에 그 명장님들과 대한민국 명장회에서 올해를 빛낸 최우수 명장 해서 표창장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진짜. 대단하세요. 두 분도 그 장면 보셨죠? 네. 저는 이제
다는 안 봤고요. 우리 셰프님 나오는 부분만 봤어요. 왜냐면 네. 보는데 내가 아는 분이 나오신잖아요. 관심 있게 맞아요. 보죠. 너무 신기하고. 그런데 감동받았던 것이 뭐냐면 생선을 손질하는 데 보면 그게 정말 너무 세심하게 그 열정을 다해서 생선 손질하는 모습 이걸 봤을 때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최고의 명장인데 그런 데에 나와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저 보고 감동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조를 하시네요. 거예요. 네. 저도 잘한다니까요. 아니 근데 근데 그 보니까요, 그 한 번 방출되셨어요. 네네. 근데 그 악조건에서도 그 텐동용 튀김을 튀기는데 그 섬세한 손길이 와 이분은 멘탈이 장난 아니시다. 저는 네.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때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그때 이제 딱 그러니까 이제 이틀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네. 이제 딱 방출되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내 자신도 싫고 맞아요. 그 멘탈이 무너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밖에 못 나오는데 저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이제 어머니 사진을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같이 처음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을 딱 보고 이제 멘탈을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심기일전 해가지고 위기가 또 복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백종원 선생님이 그 흑백 요리사 그 경연 중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안유성 명장님이시다. 그걸 개인 방송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 명장으로서 정말 그 우리 집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명장의 모습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그래서 딸이 그 다음에 문자를 딱 보냈는데 그 방송 보지 말아야겠어요. 방출된 거 창피하니까. 근데 이제 따로 봤는가 보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 방송을 보고 나의 아버지여서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하다.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아버지가 존경스럽습니다. 그 문자를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네. 나 지금 울컥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그 30년이 넘는 그 고생했던 게 그 문자 하나로 다 이제 보상받는 그런 느낌? 그렇죠, 예, 그렇죠. 이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또 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미 명장이신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처럼 경쟁을 하는 그 모습에 사실 쉽지 않아요. 네, 네. 많은 감동을 또 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20, 30대의 젊은 층들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창피한 모습이었지만 팬심으로 진정한 맞아요. 안버지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 그다음에 안명장에서 안버지라는 안버지. 별명이 생길 정도로 그 팬심이 확 돌아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일반 유명 셰프들을 이렇게 하는 팬 마음이 아니라 그 진짜 존경하는 그 모습으로 팬으로서 진짜 존경한다고 해서 해외에서까지도 많이 지금 오시더라고요. 네, 그 용기 있는 도전 덕분에 올해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올해의 맞습니다. 인물이 네. 되셨습니다. 네. 예, 올해는 어떤 계획하고 계실까요? 올해는 일단은 제가 음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서 지금 우리 상품으로서 이런 편의점이라든지 어떤 상품의 기획 상품으로 나가는 거에서 제 이름으로 나가는 것들은 지금 후학들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기부를 이야. 하고 있거든요. 이야. 그래서 이런 거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돼서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들어보고 싶은 것이 사실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음으로 양으로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음식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폐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면에 또 이제 청년 창업 도전자들도 상당히 많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보셨을 텐데 그분들에게 올 한 해는 이런 좀 힘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되는 한 말씀 끝으로 좀 부탁드릴까요? 저도 그러한 자영업을 하면서 힘든 시절을 겪어왔는데 너무 안 되는 일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너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잠깐 멈추는 것도 솔로몬의 지혜같이
훌륭한 지혜일 수도 있고 이 멈추지만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다시 또 배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청년 창업자들이나 어떤 소상공인들이 본인이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더 적은데 직원을 가지고 직원들을 데리고 하는 경우는 실패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럼 잠깐 일이 안 되는 것은 잠깐 멈추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또 계기로 삼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기로 또 삼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 정말 응원이 되는 네.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열린 초대석 두 번째 초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저희가 가장 처음에 이제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대단하냐? 기보배, 안산, 오. 최미선 이 이름만 들어도 네, 대단하네요. 쟁쟁한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궁 선수들을 지도한 한 분이 다 지도를 했어요. 그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양궁계의 정말 마이다스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은 감독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먼저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네, 광주여대 광주은행 양궁 감독 김상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가 아무래도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그 조직위원회에서 함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일 맡고 계신가요? 경기장 현재 지금 공사 중인데 그런 그 설계라든지 또 대회 운영 규정 또 매뉴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이제 지난해 출범을 했나요? 그 조직위원회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올해 1월달에 얼마 전이죠. 이제 아. 공식 출범을 했고 그 준비 작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말은 많이 들었는데 세계에서 오는 양궁 대회잖아요. 이 선수권 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소식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회원국이 있으니까 현재 한 1,000여 명 정도 참가할 예정이고. 예. 기간이 지금 보니까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예. 장소가 어디 좀 여러 군데네요. 본 경기장은 광주 국제양궁장이고요. 네. 여기 연습장이 2군데가 있고 또 민주회 광장에서 파이널 경기, 그 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어. 예. 아니 뭐 지금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다고 네. 하던데요. 그만큼 또 우리 광주에 좀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스테 포함해가지고 선수 단만 약 1,000여 명 정도 이 기간에 머물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가족들 또 관광객들 좀 많은 사람들이 몰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그 대회 이후에 바로 이어서 또 장애인 대회도 함께 열리는. 네, 2주 후에 바로. 아, 2주 후에 바로 또 열리는군요. 거기도 예. 규모가 만만치 않겠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국제 양궁장이 210m 정도 되는데 약 30m 정도 좀 확장 공사를 해서 경기할 때는 전혀 무리가 없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좀 신기한 게요. 예. 양궁 대회는 그 선수들이 참가비를 낸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국제 대회 각 종목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 네. 양궁 대회는 선수 1인당 참가비가 있고 또 스텝도 참가비를 저희가 받고 체류하는 경비 뭐 이런 걸 빼고 대회 참가하는데 참가비가 그렇습니다. 있나요? 이 참가비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주는 대회가 아니라 돈을 받는 대회죠. 그러니까 그래요. 예,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사람은 광주 시민들이 가져가겠죠. 광주 지역이 이익이 되는 그래서 거구나. 아까 광주에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또 네. 거둘 수 있다 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면 거예요. 아니 좀 실례지만 좀 궁금하잖아요. 네. 참가비를 얼마나 내고 세계 대회를 출전을 해야 하나. 근데 선수하고 지도자 스텝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는 네. 있지만 네. 선수 1인당 약 500불 정도 참가비만. 500불이면 7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예.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 참가비만 그 정도가 되는 예, 거죠. 체류비를 제외한 참가비만. 와, 네. 그 참가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경기장 구축을 하는 거죠. 아, 그 참가비를 내고 오면 먹고 자는 것도 자기 돈 내고 먹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예, 그 그렇죠. 순수하게 참가만 하는데 참가비만 70만 원. 70만 예. 원이요? 야, 이런 데 처음 봐요. 야구대도 많이 하는데 야구대 오면은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좀 시에서도 좀 그러네. 보여주고 아니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세계 양궁 선수인데 70만 원, 100만 원씩 내고 가서 대회를 치러야 할 이유가 있겠죠 선수들한테는. 그럼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올림픽이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가장 큰 대회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지역 예선을 거치하고 오기 때문에 20개 나라 90명의 선수가 참가를 합니다. 양궁 경기에서는. 근데 이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는 지역 예선이 필요 없이 각 나라의 국가대표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훨씬 크죠. 그리고 올림픽이나 이런 대회는 참가를 못하는 선수들도 이 세계 양궁 그렇죠. 선수권 대회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다 참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참가 인원들이 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뭐 광주가 워낙 뭐 양궁 도시기도 합니다만은 감독님께서는 그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같이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상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듯이 뭐 스페인, 그렇죠. 아르헨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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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경쟁 그- 국가들이 있었어요. 네. 네, 해가지고 저희가 그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긴 했지만 준비도 현재 잘 하고 있고 그렇게 아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스페인 제치고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저희가 또 뉴스로 전했던 네. 기억도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떠셨어요? 총회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유치 국가를 정하는데 그렇죠. 만장일치였습니다. 저희가. 만장일치였어요? 만장일치였군요. 예. 저희가 세계연맹 실사도 다 받고 어. 계획서도 넣고 했는데 음. 유치를 하는데 아마 최초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어요. 최초였어요 그것도.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선정이 되기까지 좋은 점수를 얻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무래도 점수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광주. 활을 잘 쏘는 도시는 광주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광주여대. 맞죠?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광주 여대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본인 자랑을 좀 해주시죠. 어떤 선수들은 어떻게 배출을 하셨는지. 뭐 제가 뭐 프로필을 뭐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광주 하면은 또 네. 이런 양궁의 도시다. 최초의 올림픽에서 열리는 그 도시가 LA였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양순 선수. 서양 그 LA LA 84년도 LA. 기억이 지가 나요? 않네요. 네. 서양순 선수. 그다음에 2008년도에 주현정 선수. 주현정 선수. 네. 그다음에 2012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기보배 선수. 기보배.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16년도에 리우 올림픽에는 기보배 최민선 선수. 네. 2020년도에는 안산 선수. 네. 안산. 네, 이렇게 배출이 됐죠. 그렇게 6명이나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도시가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사실 네. 이번에 이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이제 광주에서 이제 하게 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시설 인프라나 뭐 위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메달 올림픽 리스트를 뭐 6명이나 배출한 그 도시라는 이미지가 또 부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네. 감독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모든 이제 스포츠는 역시 이제 선수들이 전면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많이 틀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광주라는 도시가 올림픽에서 최초로 금메달 딴 도시가 광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각인이 많이 됐기 때문에 광주로 낙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많이 주의가 된 건가요? 그럼요.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송기정 선수입니다. 마라톤의 송기정 마라톤. 선수. 마라톤.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상관왕은 안산 선수입니다. 안산 최초. 와. 그런 어떤 이 양궁의 어떤 도시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그 저기가 있었던 게 원래는 이제 여자 종목이면은 개인은 단체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혼성이 생겼었던가요 아마 예, 그래가지고 안산 선수가 상관왕까지 됐는데 이런 기분 좋은 거를 뭔가 조금 표현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요. 네. 갑자기요. 네. 아니 그때 안산 선수랑 또 이렇게 열린마당에서 한번 만났었잖아요. 네. 강대로도 한번 그렇죠. 뵀었고. 네. 이게 이렇게 만나면 또 느닷없이 또 소리를 부탁하니 이렇게 갑자기 쑥 들어오니 네. 그때요. 9월 달부터 광주에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시렁실근 시리렁실근 실지근지근지근지근지근지근 복 들어온다 복 들어온다 광주에 양궁 복이 들어온다. 아, 역시 선홍님의 소리는 네, 최고입니다, 최고. 네. 아니, 올해 이게 양궁 이렇게 선수권 훅 되게 들어가는 잘할 게 것 같습니다. 잘하시네. 훅 들어가면 잘해. 아, 얼굴이 뜨거워지네. 오늘 또 네. 그나저나 네, 복은 들어와야겠지만 그 복을 끌고 오는 것이 사실 이 감독의 입장 그렇죠. 아니가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지도자로서의 또 역할이 크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도자의 역할이 크죠. 이제 근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지도자죠. 운이 좋다. 예. 그래서 좋은 선수를 만나게 됐어요. 굉장히 힘든 훈련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선발전도 거치고 또 국제에 나가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까지 이루려면 선수가 더 힘들죠. 지도자보다. 그럼요. 예, 예. 근데 그 선수를 지도를 한다는 것보다는 동반자로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어렵고 같이 힘들고 같이 기쁘고 근데 뭐 지도자가 정말 저는 운이 좋은 지도자죠. 운이 좋다고 야. 표현하는 네. 사실 선수를 배출하고 그 고르는 과정도 사실 지도자의 그럼요. 탁월한 안목이 있어야 네. 되잖아요. 예. 네. 근데 본인께서는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좋은 선수를 만났다라고 이제 참 애써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금메달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도 방법에서의 어떤 뭐 차이가 저는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양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면은 그 선수들이 전부 감독님을 너무 존경하고 네. 정말 맞아요. 사랑이 대단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겸손하세요. 아니 그럼 감독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지도자 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좀 빨리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학업하고 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남는 그런 오후 시간에 이제 초등학교 코치부터 오.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지도 경력은 한 30년 정도. 아, 지금 저 장면은 누구신가요? 저는 것 같은데요. 저인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래요? 지금 매의 눈으로 지금 선수의 이야. 관역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도할 때의 모습이신 것 같고. 굉장히 네. 카리스마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 선수는 최미선 선수입니다. 최민수 선수죠. 네. 네. 많이 아끼시죠, 최민수 선수도.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가르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기술 지도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왼쪽 팔? 네. 이거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기술 지도. 아, 모양이 조금 약간 재밌긴 한데 저거는 왼쪽 팔을 고정을 시키라 뭐 이런 네, 어떻게 힘을 써라. 어떻게 힘을 써라. 네. 그러고 있는 장면. 이것도 소개 좀 최민선 해주시죠. 선수랑. 이 사진은 그 아시안 게임 재작년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 선발전이 끝나고 최민서 선수, 안 선수가 선발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화이팅 하는 사진 같아요. 아시안 게임 선발전에서 네 사실 국내 선발전도 힘든데 자 이 사진은 또 어디 사진인가요? 이 사진 저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행복했던 어떤 사진이에요. 그러겠네요, 진짜. 국가대표 선발전이 끝나고 국가대표 선수가 8명이 확정이 됐는데 이제 제일 왼쪽에 보이는 기보배, 안산, 최민서 선수가 국가대표 3명이 들어간 8명 중에서 3명이 그런 날입니다. 엄청난 그런 겁니다. 지금 진짜. 저렇게 세 명의 메달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저기 지금 총 몇 개예요, 메달이? 금메달이? 올림픽에? 7개 정도입니다. 7개. 안산 선수가 안산 세 개. 선수가 3개. 3개. 기복에서 최민서 선수가 하나, 기보배 선수가 선수가 3개.
3개. 아니 저희가 뭐 사진으로 보고 또 아까 감독님께서도 이제 선수들이 훌륭하고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지도자로서의 좋은 영향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평소에 또 우리 선수들이 감독님을 많이 따랐었나 봐요. 감독님이 열린마당에 출연한다는 또 소식을 듣고 안산 주연정 최미선 선수가 응원 영상을 그래요? 저희 팀에 또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아. 영상 함께 보실까요? 네. 예. K 양궁을 대표하는 우리 감독님, 항상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덕분에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함께 팀워크를 가져왔습니다. 25년 유치되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도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멋진 지도 부탁드리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세계선수권대 하면 모든 스포츠에서는 가장 큰 대회이기도 한데 정말 모든 양궁 선수들이, 양궁 관계자들이, 전 세계 양궁 관계자들이 찬사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계실 거고 멋지게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K 양궁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김성훈 감독님, 그리고 K 양궁, 그리고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 성공 우치를 정말 큰 힘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궁선수 안산입니다. 우선 우리 김성훈 감독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 너무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감독님께서 노력하신 만큼 이번 광주 세계양궁 선수권대회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저도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성훈 감독님 화이팅! 네, 화이팅까지 외쳐주셨습니다. 네, 선수들 정말 훌륭합니다. 네, 든든하고요. 감독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좋은 말만 다 한 네. 그런 영상인데. 자, 근데 사실 뭐 좀 전에 뭐 운이 좋은 그런 감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 감독을 믿고 갈 만한 감독이 그렇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엄청난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평소에 조금 선수들이 나를 많이 믿고 의지하는구나 이런 거를 평소에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할 때는 선수는 이제 사선에서 이제 활을 쏴야 되지만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 리듬 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점수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서 게임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죠.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이 끝날 때까지 이 선수가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내 선수가 잘 쏴야지만 되는 경기가 있고 또 못 쏴야지 또 되는 경기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수가 나오는데 그러겠네요. 그걸 정말 지도자는 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발 끝나고 이제 그 도쿄올림픽 선발전 때 평가전을 하는데 다들 안산 선수는 떨어졌다고 했었어요. 다들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쏜 화살 한 발을 가지고 제가 안산 선수 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이제 본인은 조금 울면서 선생님 죄송해요 하는데 아니 너 붙었어. 너 네가 됐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안산 선수는 안 됐다 했었어요. 마지막 한 발 쏘고 나서. 근데 저의 계산법은 그때 이제 선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그때에 대한 이제 선수와 저와의 어떤 신뢰감. 그렇죠. 믿음. 3등으로 선발이 됐지만 3관왕으로 결과를 나온 그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 그 마지막 한 발까지 거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혼자 믿고 계셨군요. 그러면 안산 선수를 8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시에 계속 활을 쏘는데 네. 이 8명의 선수들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안산 선수가 4등으로 탈락이었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발 쏘고 저는 선수한테 가서 악수를 하고 뒤로 나오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야 섭섭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 선수 안산 선수 붙었어요 하니까 야 그게 말이 되느냐. 근데 결론은 이제 선발이 됐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것 네네. 이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또 가장 그 선수를 가깝게 보고 또 같이 교감을 하는 그런 면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김성환 감독님도 아마 이 부분에서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양궁도 그렇지만 야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감독과 선수 간의 신뢰감이 얼마나 두텁게 쌓여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시너지 효과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한테 그런 믿음을 줌으로써 선수가
정말 자신 없고 이런 그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뭔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게 역시 지도자의 입장이거든요. 이게 서로 간에 그러한 그 신뢰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대에 서는 사람이라 저희들은 이렇게 기보배 선수나 안산 선수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감독님이 다 버티고 있다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서운할 것 같아요. 내가 킨 선수들인데 나는 뒷전이고 말이야. 내가 만들었어. 앞으로 나가고 싶을 때 그렇지, 있을 것 그렇지. 같은데. 그 스포트라이트가 선수들한테 가는 게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전혀 전혀 안 서운하십니까? 강요를 하세요. 그렇게. 인간미가 없으시구만. 선수가 주인공이고 저는 이제 스텝이니까 스텝만으로 만족감 갖고 스타는 이제 선수가 돼야 되죠. 네. 일부러 어떨 때는 인터뷰도 안 하고 좀 숨어 있을 때도 저는 있고 아, 네. 그래요? 선수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그래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뿐이지 않나 그렇죠, 싶기도 그렇죠. 한데 아까 예. 말씀하신 기보배 선수, 최미선 선수, 안산 선수까지 올림픽에 몇 관왕씩을 이제 배출을 하신 그런 장본인이신데 이 선수들 그 기보배, 최미선, 안산 이 세 선수들과의 인연은 광주 여대 양궁장에서 시작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기보배 선수는 광주 시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고등학교는 경기도 안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제가 그 아버님한테 무릎 한 3번 꿇고 어. 광주 여대로 스카웃을 했죠. 정말요? 그리고 최민선 선수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발굴을 해가지고 광주 여대로 또 스카웃을 하고 네. 안산 선수 같은 경우도 중학교 3학년 때 스카웃을 해가지고 광주 여대로 데리고 네. 아니 감독님 눈에는 딱 보이시나 봐요. 그럼요 와. 보이죠. 이야. 아니 근데요, 저희도 국악하는 애들 보면 국악 신동들이나 딱 소리를 시켜보면 걔네들은 그 능력 있는 애들은 딱 눈에 보이거든요. 얘는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친구들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스카우트 할 정도면 그게 눈에 어떤 면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실은 기보배 선수 예를 들면 고등학교 시절에 지역 대표도 못된 선수였습니다. 야, 그래요? 나이가 꽤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이면. 네. 그러니까 전국체전 출전을 못했죠. 어. 그런 선수를 제가 스카웃을 하니까 주위에서는 다들 왜 저렇게 못하는 선수를 스카웃을 할까? 140명 중에서 134등을 했었어요. 그 이제 좋은 선수는 아니었죠. 네. 주위에서 왜 이런 선수를 스카웃을 하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는 무조건 국가대표 되고 올림픽 나갈 선수다. 다들 안 믿었었어요. 뭘 보시고? 눈빛이 다른 선수들과 굉장히 틀려요. 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 아, 그래요? 이제 훈련을 하거나 뭐 대회 중이거나 굉장히 레이저가 나온다 할까요? 내가 화는 현재 못 쏘고 있지만 정말 집중을 해서 대회를 해요. 잘하든 못하든. 그런 선수들은 스카웃해서 기술 지도를 좀 하고 심리 상담을 좀 하고 이러다 보면은 큰 선수로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김선옥 씨 눈빛은 어떤가요? 좀 대성할 눈빛인가요, 저 눈빛이? 저는 양궁 선수만 보기 때문에 잘 좀 봐주세요. 자, 그렇게 맨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선수를 이렇게 집어내는데 올 가을에 열리는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얘기를 저희가 이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에 지금 우리 지역 출신의 선수들이 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전부터 이제 힘든 상황인데 일단 안산 선수, 최미선 선수 그리고 지금 광주여대 오예진 선수가 20강에 속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맞는 얘기인가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국가대표 선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남아 거쳐야 되는지. 2025년도 국가대표 선수는 올해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선발전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1차, 2차전을 거쳐서 한 150명 중에서 지금 1차, 2차를 통해서 지금 20명 선수들이 20명까지 추려졌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3월 16일부터 다시 3차 평가 선발전, 그다음에 두 번의 또 평가전을 해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최종 엔트리가 선발이 되는데 몇 명인가요, 최종 엔트리가? 3명입니다. 와 진짜 치열하네요. 네. 와. 20명 안에 들었다고 이제 마음 놓고 있을 것은 그러니까. 아니고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근데 지금 동계훈련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이 세 선수가 다 일진 선수 선발이 되게끔
하는 게 너무 제일 욕심인 것 같아서 3등 안에. 네. 아니 할 수 있어요. 감독님 세 눈빛 명 다. 주면. 그렇죠. 네. 네. 감독님 여기서 광주서 하니까 우리 광주 출신 아이들한테 한 2명 정도는 이렇게 그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냉정하게. 냉정하게? 네. 제가 이제 2명까지는 보내봤었거든요. 올림픽에 뭐 기보배 최민선을 동시에 보내보기도 하고 아시안기 때문에 안산 최민선 선수를 또 2명이 보내보기도 했는데 3명까지는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올해 그걸 한번 도전 한번 해보려고. 네. 야,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그 계획인데 어. 특히 광주에서 그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주 출신의 이 선수들이 다 3명이 나간다면 이야. 아마 그렇죠. 좀 기절할 것 같은데. 엄청난 이슈거리죠. 네, 자 이렇게 좀 새 선수 모두 또 이렇게 최종 엔트리로 선정돼서 저희가 좀 반가운 소식을 뉴스로 좀 전할 수 정말 있는 어마어마한 날이 일이에요, 네, 그거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선수들뿐만 아니라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거는 우리 지역민들의 기대도 정말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만큼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광주에서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는 최초로 개최가 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세계 선수권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시민 여러분께 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응원해 주시면 응원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이 두 분도 한 말씀씩 아, 해주시죠. 예. 어떠셨어요? 광주서 하는 만큼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양궁은 올림픽 대회에 가서 금메달 따기보다 대표팀에 들어가는 그럼요, 것이 더 네.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명이 다 대표로 뽑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제 이런 큰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된 만큼 또 큰 공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김성원 감독님께서 좀 초대를 해주시면 좋겠다. 네, 사심 담긴 말이었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마당 오늘은 이렇게 한 해가 기대되는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유성 명장 그리고 양궁계의 정말 대표적인 김성은 네. 양궁 감독까지 함께 했는데요. 각자의 분야에서 사실 이 두 분은 최고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여전히 열심히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새해를 또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그렇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열린마당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